오늘 배울 마지막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예요. 그동안 배웠던 물질의 특성은 겉보기 성질, 겉으로 봤을 때 색깔이 달라, 맛이 달라, 그죠? 이런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성질들, 이런 걸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물질의 특성, 끓는 점도 물질마다 달랐었죠. 녹는 점도 물질마다 달랐었고, 그 다음에 어는 점도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저번에 배웠던 건 물질마다 밀도라는 것도 달랐어요. 밀도, 빽빽한 정도.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막 그랬었습니다. 밀도 달랐었습니다. 오늘은 용해도라는 걸 배울 건데, 자,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런 거야. 여기 A라는 도체 물질과 B라는 도체 물질이 있어요. 둘은 다른 도체 물질이야. 하나는 소금이래. 또 다른 하나는 붕산이라는 물질이야. 붕산은 막 가라는 거야. 소금처럼.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다 어디 녹여본다? 물에 녹여보는 거야. 소금은 물에 되게 잘 녹겠지. 잘 녹으니까 소금은 물에 대한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야. 용해되는 정도가 크다. 하지만 붕산은 물에 안 녹아요. 용해도가 어때? 작은 거지? 자, 그래서 용해도를 이용하면 물에 대한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를 이용하면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니 없니? 가능하겠니?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물질 특성 마지막 단계로 용해도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할 거예요. 자, 용해된다라는 말은 방금 예를 들었던 거, 소금이라는 녀석을 물속에다가 녹이면은 소금이 물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해가 잘 되면 용해도가 큰 거고, 용해가 안 되면 용해도가 작은 거예요. 그때 용질이라는 용어. 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해요. 용질. 녹이는 물질은 뭐라고 하게? 용매. 기억해야 돼. 용질을 용해시키는 겁니다. 좀 더 시킬 거야.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소금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지? 소금과 물을 섞으면 소금물이 만들어지는데, 소금물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금물 수용액,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쌤을 따라해 볼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네. 용지를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해를 못했네요. 아씨, 용용 좋겠지. 용지를 네. 용매에 네. 용해시키면 네. 용액이 만들어진다고. 용액. 여기 나와있잖아. 용지를 네.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지잖아요. 오. 그 얘기한 거예요. 용용용용이잖아, 그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용지를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할 수 있죠? 네.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용질이고 용매고 용액인지 일단 첫 번째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물을 0도씨짜리, 이제 얼기 직전에 물하고 50도씨짜리 약간 따뜻한 물이 있어요. 네. 어디에 더 잘 녹을까? 당연히. 50도.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 아빠나 엄마가 커피를 좀 타오라고 해본 적 있나요? 네. 커피 좀 타라 했을 때 우리가 찬물에 타드리면 돼요. 되게 안 녹아요, 찬물에. 뜨거운 물에 타면은 커피가 되게 잘 녹아요. 커피 가루가 되게 잘 녹습니다. 그게 뭐냐면 뜨거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따라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래프, 가운데 그래프 있잖아.
용해도 곡선이라고 쓰는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려놓고 딱 보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다 점점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온도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도라는 값이 쭉 증가하고 있죠. 증가를 잘하는 것도 있고 엄청 빨리빨리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염화나트륨처럼 증가량이 매우 작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는 있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용액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체크하세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있는데 용해된다라는 건 골고루 섞이는 거예요. 골고루. 완전 골고루 섞이는 거예요. 골고루.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설탕물을 만들었어. 설탕을 물에다가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어. 설탕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설탕이 골고루 녹아있나요? 아니면 한쪽에 치우쳐져서 녹아있나요? 골고루입니다. 설탕물을 찍어 먹어보면 만약에 한쪽에 치우쳐져서 설탕이 녹아있다면 여기는 되게 단데 여기는 별로 안 달고 막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은 설탕 분자 입장에서 빈 공간을 찾아서 무조건 움직이거든. 빈 공간을 꽉 채우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골고루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골고루 섞여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용액. 그래서 흙탕물은 용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흙탕물 어때요? 밑에 막 모래 깔려있잖아. 골고루 섞여있는 게 아니야. 흙탕물 용액 이런 말 쓰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우유 용액 이런 말 쓰지 않는다고. 우유도 밑으로 가라앉아. 지방 같은 되게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물질이 있다는 건 골고루 섞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용액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르게 섞인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골고루 섞여 있어야지만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진정한 용액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액의 종류입니다. 자, 설탕을 녹일 건데 소금 얘기했으니까 소금을 얘기해 볼게요. 소금을 이제 물에다 녹일 건데 이렇게 보자. 물을 한 100g 정도 물을 준비를 해요.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 소금을 녹일 거야. 소금을 10g 녹였어. 다 녹았어. 그지? 다 녹았어. 11g 녹았는데도 다 녹았어. 그럼 아까 10g 녹였을 때는 아직 더 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다시 말해서 계속 녹이다 보면은 한 20g을 딱 녹였더니 꽉 찼어. 꽉 찬 걸 어떻게 하냐? 21g을 녹였더니 1g이 안 녹고 밑에 가라앉아요. 20g까지만 녹는다는 뜻입니다. 좀 긴 건 집에서 알겠죠? 알겠죠? 네. 책 꺼내고. 자, 그래서 20g을 딱 녹였을 때 꽉 찼다는 뜻이잖아. 꽉 찬다. 이 안에 꽉 찬다. 꽉 찬 용액을, 꽉 찼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의 용액, 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포화 용액. 포화 상태 용액, 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줘요. 저번에 배우던 곳 다음입니다. 꽉 찼을 때를 포화라고 불러줍니다. 포화라고 불러줘요. 그럼 아까 10g 녹였을 때는 아직 포화에 도달하지 않았겠지. 포화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저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아직은 포화가 아니야. 불포화 상태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포화 용액이란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 즉 물 100g 같은 용매에다가 용질이 최대로 많이 녹아있을 때 꽉 차있다! 그래서 포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다 차있지 않을 때는 적은 양이 녹아있어. 포화보다 적은 양이 녹아있다면 아직은 덜 찼으니까 불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주게 된 겁니다.
자, 용액은 이 두 종류의 용액을 소개하고 있어요. 꽉 차 있는 포화 용액과 덜 차 있는 불포화 용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해도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용해도 정의. 용해도란 체크하세요. 용매 100g이 기준입니다. 항상. 용해도란 용매 100g이 기준이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즉 최대로라는 말이 뭐야? 포화죠? 포화 상태까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라고 불러줍니다. 용해도. 그렇다면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이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 지금 현재 온도에서 20g을 녹였더니 꽉 찼죠? 물 100g 딱 정했잖아.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20g이었잖아. 그때 이 소금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20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해도가 20이야 라고 말합니다. 용해도 20이란 말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뭐가 떠올라야 돼? 우와! 물 100g에 소금이 20g까지 녹을 수가 있구나 최대로. 그죠? 자, 이거 연습해야 돼. 용해도가 20이야 라는 말을 딱 보면 물 100g에 그 용질이 20g까지 녹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딱 보고. 그죠? 이게 용해도의 정의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용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더 잘 녹아. 커피를 녹일 때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이 잘 녹거든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용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현재 온도에서는 20이지만 온도를 높여주면 용해도가 자꾸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질문이 그럼 만약에 용매가 물이면 증발할 테니까 용매를 무한하게 공급을 하면서 일정한 양을 만들어주면서 용질을 무한히 초과를 하면은 용해도가 무한하게 올라가나요? 온도 올릴까? 네, 온도를 올려주세요. 일정량의 한계가 있을 건데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올라갑니다. 이론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온도가 물 같은 경우는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 무한히 온도가 올라갈 수 없잖아. 100도 정도 올리면 100도에서의 용해도가 딱 정해져 있겠지. 되게 좋은 상상이었어요. 좋아. 자, 요 그래프를 좀 볼게요. 요 그래프. 이거 봐. 이게 뭐냐면요. 자,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라고 써볼게요. 10도씨, 40도씨. 자, 10도씨일 때 그래프를 보니까 용해도라고 써있죠? 여기 딱 따라가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할까? 10이라 할까요? 10g. 무슨 말이냐면 용해도가 10이다. 10도씨일 때 용해도가 10이다. 무슨 말이지? 이 녀석은 10도씨짜리 물 100g을 준비하면 거기에 용질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1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0도씨일 때를 따라서 쫙 올라가 볼게요. 40도일 때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서 만나죠? 그럼 따라가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10이라면은 20, 한 30 되겠네. 30. 자, 문제입니다. 4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인가요? 읽으면 되냐? 30입니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40도씨짜리 물 100g을 준비했을 때 그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은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30g까지 녹을 수가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요 점에 A 수용액, B 수용액은 A 수용액의 조건이 뭐야? 현재 온도는 10도이고요. 용질은 10g 녹아 있는 거잖아. 그럼 꽉 차 있는 거지. 그래서 A 수용액은 현재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포화 상태입니다. B도 마찬가지야. B도 마찬가지야. B도 B의 상태를 말해봐. 어떤 상태야?
포화 상태. 온도 몇 도야? B는. 40,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g이야? 30. 그렇지. 잘했어요. B라는 용액은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온도는 40도고요. 용질은 30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꽉 차 있어요. 포화입니다. 이 그래프 위에 빨간색 그래프 위에 찍혀있는 모든 용액들은 그래서 전부 다 포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C 용액이 있어. C 용액. C 용액은 현재 몇 도인가요? 40도요. 누구시죠? 진짜. 누가 지정을 했잖아. 지정을 했어요. 흑기사야? 아니죠. 지정을 했었어요.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물어볼 거야. 어려운 거 물어볼 거야. 못 들었어요. 자, 온도 몇 도야? 40도죠. 근데 여기 녹아있는 게 보니까 얼마 안 녹아있어요. 여기가 10이니까 15 정도 녹아있습니다. C 용액은 현재 몇 g의 용질이 녹아있는 거야? 15g 녹아있는 거죠? 그럼 얘는 꽉 차 있는 거야? 덜 차 있는 거야? 덜 차 있는 거예요. 왜? 40도면은 30g까지 녹일 수 있잖아. 근데 15g밖에 안 녹아있다고. 덜 차 있어. 덜 차 있으니까 무슨 용액이라고 불러준다? 불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찍혀있는 모든 용액들은 포화인데 그래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뭐야? 불포화라고. 불포화. 여기는 이거 불포화. 어디 찍어도 다 불포화입니다. 여기 찍어도 불포화예요. 여기 네? 아니야. 여기 이제 물어볼 거야. 여기 요 라인 여기 D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D라는 용액은 현재 몇 도예요? 10도요. 몇 g의 용질이 녹아있어요? 30g. 무려 30이 녹아있습니다. 근데 10도씨일 때는 몇 g까지 원래 녹을 수 있어요? 10g밖에 못 녹아요. 근데 30이 녹아있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많이 녹아있죠? 그죠? 그래서 과하게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과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또 뭐야? 과포화 상태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이 위에 찍혀있으면 포화예요. 여기 찍혀있으면 그래프 아래니까 불포화예요. 여기 위에 찍혀있으면 과포화입니다 라고 말하고 쓸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오케이, 잘 배운 것 같아요. 안 간단하죠? 왜 이렇게 간단하진 않나요? 이래, 이런 거 간단하잖아. 자, 요거를 이제 알고 있다면은 계산 문제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용해도 곡선을 좀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볼게요. 용해도 곡선, 안녕. 자, 봅시다. 안녕입니다. 곡선이 좀 줄여볼게요. 자, 얘는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황산구리 2,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처음 들어본 물질도 많죠. 이 물질을 이제 물에다 넣을 거야. 물 100g. 물에다 넣을 거야. 근데 물을 딱 100g만 준비했죠. 그지? 왜? 용해도의 정의가 뭐야? 물 100g, 또는 용매 100g에다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 수니까 100g을 딱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뭘 갖다 계산하고 있냐면 질산칼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60도짜리 60도일 때 질산칼륨이 빨간색이에요. 질산칼륨은 60도일 때 몇 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110. 오케이, 110g까지 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60도짜리 물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질산칼륨을 110g을 막 녹였어.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 잘했어요. 포화 상태를 만든 거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온도를 떨어뜨려요. 이제 몇 도까지? 40도까지. 40도로 물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미 110g 녹여놨잖아. 40g으로 딱 떨어뜨리면 따라가봐. 40g이면 64g밖에 못 녹아. 그치? 보여? 64g까지밖에 못 녹는 상태로 내가 온도를 낮춰버린 거야. 아까 110g이나 녹여놨는데 64g까지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녹지 못하고 나오겠네요. 다시 나오겠죠. 도로 나오는 양을 뭐라고 하는 거냐? 석출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석출된다. 녹지 못하고 석출되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46. 빼면 되겠죠. 얼마? 46. 46g. 정확하죠? 46g이 석출된다라고 써있는 거. 그래프만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또 그런 거 아니야. 그래프만 딱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녀석들은 다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우상향 하고 있어요.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영화 틀으면 더럽게 하는 거. 더럽게 하는 거죠. 되게 기울기가 엄청 작죠. 얘는 그래서 60도에서 40도로 낮추더라도 석출량이 어때요? 되게 조금이겠죠. 그럼 이걸 딱딱딱딱 땅땅땅땅 4개를 주고서 4개 중에서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건 뭐냐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가장 기울기가 큰 녀석이 석출량이 많은 거야. 기울기가 굉장히 작으면 석출량도 적겠죠. 그걸 하나하나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기울기만 보고 이거 석출이 많겠네. 석출이 별로 안 되겠네. 라고 기울기만 보고도 석출량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푸는 문제도 제시가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용해도 곡선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낼 수 있으면 석출량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기체의 용해도를 볼 건데, 기체 용해도.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봤던 이 그래프는 이 물질들 전부 다 고체 물질이야. 고체 물질. 그래서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 그죠? 온도가 높아야 많이 녹는다는 거 인정하죠? 하지만 기체는 반대로 거꾸로입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 여기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기체는 봐봐, 여러분들 기체 용해도를 이제 앞으로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돼.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사이다랑 콜라를 뜨겁게 먹어봤나요? 먹어봤어? 먹어봤어? 어때요? 그 땡볕에 놔뒀다가 뭔가 따뜻해졌어요. 근데 맛이 어땠어? 톡 쐈어요. 톡 쐈어요. 톡 쐈다고 맛이? 이거 잘못된 기억인데? 아니요,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최근이에요. 최근이요? 네. 뚜껑은 닫혀 있었죠? 그래야 돼. 뚜껑이 닫혀 있었어야 돼.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이라고 말해.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억이라. 확실하게 좀 그럼. 아니 좀 덜하긴 했는데 평소보다는. 평소보다 덜했다? 네. 그건 괜찮은 기억이야. 네. 무슨 말이냐? 톡 쏜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톡 쏘거든요? 근데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뜨거워지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많이 못 녹아.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잘 녹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요. 기체는 반대로. 이해됩니까? 아까 고체랑 다르죠.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컸지만 기체는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라는 거 우리가 콜라, 사이다 차갑게 먹어야 돼 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봉지한다고 공기하고 뭐라고 걸리면 좀 봉지가 줄어들어 있을까요? 누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 그래서 얘는 5도씨고 얘는 20도씨잖아.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았더니 뽀글뽀글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포는 뭐냐면 녹지 못하고 튀어나온 것들이 뽀글뽀글 기포로 나오는 거거든요. 콜라 처음에 뚜껑 닫혀있을 때는 기포 생겨 안 생겨? 근데 이거를 탁 따는 순간 훅 올라와서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닫아 놓은 상태에서 뜨겁게 하면 오히려 기포가 더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포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녹지 못하고 나온다. 온도가 낮아야 많이 녹아있구나 이 안에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때 한참 뚜껑을 따놓은 거랑 뚜껑을 따놓지 않은 거랑 둘을 비교했을 때 나중에 너한테 맛있는 거 선택해 먹어. 뭐 선택할 거야? 안 따는 거. 그죠? 이거요. 안 딴 거. 안 딴 게 더 맛있잖아. 안 딴 게 왜 맛있냐면은 이걸 따는 순간 다 기체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톡 쏘는 맛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걸 안 따놓으면 이 안에 아직도 꽉 눌려가지고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도 커진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안 따놨다는 건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니까 압력이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따놓은 거랑 따놓은 겁니다. 따놨더니 기포가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막 녹지 못하고 막 나오고 있죠? 여기는 근데 닫아놓으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여기 다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흔들었을 때 뭐하게 나오는 거예요? 흔드는 것도 이제 녹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흔들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온도가 약간 올라가거나 부딪힘을 통해서 녹아있지 못하고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흔드니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잘 녹아있는데 막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기체는 물속에 잘 안 녹거든. 자, 두 가지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랑은 다르게 온도가 낮아야 용해도가 크고 압력이 높아야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 이런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죠? 온도가 낮으니까 용해도가 크죠? 온도가 오히려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고체는 이랬잖아, 그지? 온도가 높을수록 같이 올라갔잖아. 고체는 이러했는데 기체는 오히려 반비례 곡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죠? 압력이 커지면 용해도 많이 되니까 얘는 비례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렇겠구나. 기체는 좀 다르구나, 고체랑. 그 정도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체 용해도랑 관련된 현상입니다. 여름에, 이거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여름에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물 위로 나와서 뻐끔뻐끔거리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여름에는 온도가 뜨거우니까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산소가 풍부하지가 않으니까 산소를 흡입하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 위로 잘 안 올라오는데 여름에는 엄청 위로 올라와요. 물이 뜨거우니까. 물이 뜨거울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죠. 기체가 녹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물속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입을 뻐끔거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쌤이 영상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얼마 전에 찾은 영상인데 영상 수업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야? 사람이 본 적 없나 영상? 너도 본 적 없다고? 뻥치시네.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주신 거. 뭐 보여줬어? 아, 마찰력 그거? 뭐? 유튜브? 왜? 몇 했어? 때문에? 왜? 선생님 자신 있으세요? 왜 멤버들이 자식이 있냐고? 네. 자식 있지. 쌤 애들 4명이 했는데 몰랐어? 수업 얘기 안 했나? 나이가 안 했어? 나이가 혹시 쌤이 21살. 선생님이요? 뻥이야. 43살 아니에요? 뻥이야. 애들 4명 있어요. 7살, 9살, 11살, 13살. 아, 그 정도면 한 31살 정도 되시겠네요. 내가? 뭐, 땡큐.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30개. 비행기죠. 보여? 아니, 갑자기 안 보이는데. 자, 또 보여줄게요. 했었는지 알겠나? 수모 선수? 아니다, 빛이. 사정이 있어 계속했던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무직 상태인 남자이다.
자, 갑작스럽지만 퀴즈를 하나 내지.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알겠나? 스모 선수? 아니다. 레슬러? 공교롭게도 링 위에는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우락부락한 덩치를 보면 착각하는 게 당연할 거다. 정답은 다이버다. 심해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잡거나 가라앉은 물건을 건져내는 일을 한다. 몇 년 전에 난 바보짓을 저질렀다. 당시 어떤 기업에서 큰 안건을 의뢰받았는데 3천만 원? 감사합니다. 그 지점이면 작업 가능합니다. 동네 앞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라앉은 물건을 인양하는 작업. 내용물이 뭐냐고? 그딴 건 모른다. 이 일은 비밀 유지 의무를 비롯해 이것저것 제약이 많다. 거절할 권리가 있는 대신 일단 의뢰를 맡으면 상대방의 사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룰이다. 실은 그때 난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일이 전혀 안 들어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시작한 인양업이었지만 심해에서 물건을 끌어올리는 의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다이빙 교실도 운영했지만 여름에만 손님이 오니 수입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젠장, 이래가지고 올겨울을 못 나겠어. 그런 상황에서 찾아온 대형 의뢰, 그것도 성공보수 3천만 원짜리. 부채를 전부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로 한 방에 역전하는 거야. 인생 한 방 가자. 물건이 가라앉아 있다는 장소가 여기다. 좋았어. 이제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 3천만 원은 내 거야. 인생 역전의 찬스였으니 마음이 들뜨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때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사실 다이버가 메고 있는 산소통은 79%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채워져 있다. 즉 잠수 중에 탱크의 공기를 마시면 산소와 함께 대량의 질소가 체내에 유입되는 것이다. 질소는 심해의 높은 압력 속에서 몸속에 녹아들어 있다. 하지만 수압이 갑자기 낮아지면 혈액이나 세포 속에 기포를 만들어낸다. 몸속에 수많은 기포가 생긴다. 얼마나 끔찍한 상태일지 상상이 가나? 하지만 수면 위로 천천히 올라가면 몸이 질소를 알아서 분해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는 체내 질소량에 맞춰 수면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절칙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희소식을 전해주려고 성급한 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물 위로 올라온 나는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극심한 졸음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여보, 드디어 정신이 든 거야? 깨어난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으나 다른 것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신경 쓰였다. 저기, 일은 어떻게 됐어? 3천만 원은?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몸을 일으킨 나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몸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보기 흉한 풍선처럼 변한 것이다. 우민호 씨, 상당히 특수한 형태의 잠수병에 걸리셨습니다. 뭐요? 잠수병은 관절이나 호흡기 관련 병이잖아요. 몸이 이렇게 될 리가. 그래서 특수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도의 잠수병은 미세한 모세혈관의 폐색을 일으킨다. 급성인 경우는 관절이나 호흡기 장애가 생기고 증상이 심한 경우엔 평생 고칠 수 없는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이 증상들과는 다릅니다. 세포 안에서 질소가 기포가 되고 있어요. 절망적인 대답이었다. 온몸의 세포 속에 풍선이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후 내 생활은 처참했다. 몸은 부풀어 올랐는데 체중은 똑같은 풍선 같은 남자이다. 일상적으로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세를 느꼈고 혈압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다. 고도 의료기관에 있는 체압 챔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녀석으로 심해와 똑같은 환경을 만든 뒤 체내에서 질소를 배출한다. 이게 상당히 괴롭다. 게다가 이 치료는 한 번에 15,000엔이 든다. 최근 4년간 약 300번 정도 반복했지만 안전한 상태까지 질소를 빼려면 앞으로 100번은 더 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고 일도 잃었다. 나는 정말 변변치 못한 남자다. 돈도 없고 길거리에 나가면 다들 이상한 것 보듯이 쳐다본다. 이런 꼴을 당할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이런 말 나오죠? 질소는 심해의 높은 압력 속에서는 몸속에 녹아들어 있다. 무슨 말이야? 질소 기체죠?
기체니까 높은 압력을 가하면 녹아있는 거야. 피 속에. 녹아있어요. 몸속에 녹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작아지잖아. 압력이 줄어들면 다시 녹아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면요. 갑자기 확 빠져나올 거 아니야. 갑자기 확 빠져나와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천히 올라오면 조금씩 나올 거 아니야. 조금씩 나오는 질소는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해요. 분해해서 큰 영향이 안 생기는데 갑자기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잠수를 하는 사람들은 철칙으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 사람은 급한 마음에 확 올라와서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이건 왜 보여주는 거야? 잠수병이라는 병도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잠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배웠습니다. 오른쪽에 핵심 개념 체크 문제 좀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용해도 다 배웠습니다.